자, 60 몇 페이지죠? 대리권, 그러니까 65페이지네요. 자, 대리권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전에 이제 배웠던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대리권 그러면 파트가 3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 법률행위 득실 변경이 있죠. 여기 뭘까요? 취득, 변경, 소멸. 그래서 득실 변경. 그걸 써먹으라고. 그럼 대리권이 어떻게 취득할 건가? 취득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변경과 관련돼서는 2가지가 더 논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범위와 제한이죠. 제한.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또 이제 나눠지겠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은 어디까지 제한될 건가? 그래서 제한 이렇게 나오고, 대리권의 뭐예요? 소멸. 그래서 요 3개가 이제 거의 취득, 변경, 소멸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걸 가르쳐주면 항상 우리 세법도 응용해 보거든. 세법이 뭐예요? 그러면 취득, 변경, 소멸이죠. 세법은 뭐예요? 취득, 보유, 그래서 요거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쭉 가르쳐주면 주로 고득점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머리를 평상시 써온 사람들. 지금 여기 지금 머리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들 머리가 굳어 있어.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게 굳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취득세, 요거는 보유세, 양도세. 지금 뭘 올리려고 그래요? 보유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건이 나오겠으면 양도세를 좀 내리고 보유세를 좀 올릴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부동산은 뭐예요? 올 10 며칠 그걸 한번 발표를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그러니까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경매가 활성화될 수 있고 부동산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좀 빈투를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요걸 한번 생각하고, 우리 대리받는 취득, 범위와 제한, 소멸.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 대리권의 의미를 우리가 잡았고,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게 취득이야. 엄격하게 말한다면. 자, 신분상 지위에서 발생하는 거다. 신분상 지위 줄쳐놔요. 당연히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줄쳐놔요. 그러면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거의 법률 규정에서 파생된 대리가 있고, 그러면 신분상 대리와 관련돼서는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줄쳐놓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버지, 친권자. 자, 부부는 일산 가사 대리권과 관련돼서 민법 827조. 일산 가사 대리권이 어디까지 연결될 건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부부 그러면 자녀와 관련돼서는 부부 그러면 두 사람이죠. 무슨 대리가 될까요? 공동 대리가 돼요. 공동 대리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 떠올라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지정권자의 본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지정후견인, 그 다음에 지정권 집행자 등이 예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 대리의 발생은 신분상, 지위상에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로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뭘 선임할 수 있죠? 법원의 선임 거죠. 자, 법원의 선임과 관련돼서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 부재자 재산 관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의미 정도는 잡아주고 상속 재산 관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줄쳐놔야죠.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비특정 후견인.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한능력자라고 그럽니다. 제한능력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제한능력자 그러면 비특정 후견인이 아니라 비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백만편을 가느라고. 그래서 마무리가 딱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 임의들이 발생하니 그럼 줄 숫자 써서 여기에다 이제 줄을 쳐놔야죠. 무슨 행위? 습관행위. 그렇죠. 습관행위. 자, 보면 단독행위도 적용이 있다. 그러면 단독행위 줄 써놓고. 자, 원인된 법률관계의 구별과 관련돼서는 바로 이행위에서 발생되는 것. 그래서 습관행위는 이행이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수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 또 고용, 인간관계에서
일정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있다. 법률관계는 원인된 법률관계, 대표적으로 기초적 내부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바로 법률관계거든. 거기에서 기초적 내부관계는 뭐예요? 수반행위가 우리가 수반행위, 즉 이임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잡아두면 되고요. 자, 수반행위는 우리에게 이제 수반행위 나오네요. 수반행위. 그래서 여기에다 줄 쳐놔요. 자, 대리 그 수반행위 복잡스. 자, 그럼 대리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관장님한테 대리 그걸 수여합니다. 말로 했죠. 그래서 요식이 불려식 줄 쳐놔요. 근데 절차법에서는 참 중요해요. 절차법은 어때요? 형식이죠. 그래서 절차법은 항상 굳은지 서면인지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대리권의 임행이는 뭐예요? 이미되는 불려식행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수관장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관장님한테 뭐 대리권을 줬느냐? 그럼 뭐예요? 뭐예요? 자, 직무도, 때로는. 자, 직무도 때로는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대리권을 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안 줬다고 그러면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려식행 이거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자, 수권행위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야. 자, 대리권의 이제 범위와 제한이네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할 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놨어요. 개개의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자, 임의대리 범위는 권하는데 임의대리 범위는 요거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서 자, 행간편을 따거나 숫자가 무슨 숫자죠? 자, 그래서 뭐 8아우라고 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왔어. 또라이아니 그렇죠? 8아웃은 8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보면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서 나가죠. 그래서 임의대리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래서 올해 출제에서는 바로 임의대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원칙은 뭐에 따라서 해결이게?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제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서. 그럼 판례 하나 볼까요? 필요도 없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1번부터 자기가. 그럼 나머지 2번은 읽어보면 당연히 해결이 된다고. 1번은 볼까요? 판례 요건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잘라요. 자, 매매계약 줄잖아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라고 그랬으니까 결론은 뭐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없는 한 증거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도 자주 출제되니까 2번까지 한번 해보죠. 매매계약 체결된 이행에 대한 표고 신강편자는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세금 지급이 은폐해 줄 거라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1, 2번이 자주 출제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고 저한테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대리권을 정하지 않는 행간편잖아요. 자, 그러면 대리권을 봐. 권한을 정하지 않는. 권한을 정했다면 이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권한을 정하지 않을 때는. 자, 그러면 1호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행위. 그래서 보전행위. 바로 읽었어요. 무제한. 보전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 무제한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리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법에서 잘라요. 그러면 이용행위, 배량행위. 이거는 무제한할 수가 없어요. 무제한할 수 없죠. 그러면 뭐예요?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잡정기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어봅시다.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을 읽어봐요. 성질을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목 변경. 우리가 뭐 이 지적 파트에서 지목 변경은 성질을 변형시켜봐요. 그러면 주차장을 잡정기로 변형하더라도 이거는 대리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원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특별 수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오전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OX, X, 무제한, 오전행위는 무제한. 자, 이용과 계량행위는 뭐라는 게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제 여기에 조문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 오전행위 나와 있죠. 그 옆에다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이개처라고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보가 뭐예요? 보전행위, 문제야. 이용과 계량은 성질의 X, 성질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분행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처분행위는 특별 수건이 별해.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어때? X.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라는 건 형성거리거든. 일반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거거든. 단독행위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리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건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걸 딱 잡아서 이제 오늘 암기코드로 딱 정해놔서 그러면 행랑편만 다 깎아놔요, 이제. 자, 보전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처분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 생각했다. 그러고 정리정도를 봐라. 이게 자,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 없다? 없다. 그러면 요거 없다를 생각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고이 대처라고 해놓고 전환이 하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고전은 뭐냐? 이용과 계량이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법에서 처분행위 할 수 없다. 그럼 처분행위를 하려면 어때야 돼? 특별 수과까지. 특별 수과. 그러니까 자, 고이 대처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권한을 정한 경우에도 보전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OX. 안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권한을 정하지 않는. 마지막에 그렇게 정하지. 안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제 싹 다 버려. 나머지는 싹 다 버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도표가 있어. 자, 도표가 있어요. 자, 작년에 행정사 시험 거의 1차 과목에서도 출제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딱 가서 이제 행강편이 딱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호가 뭐예요? 보전행위,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오늘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다 범위를,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실 출제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말고, 굳이 요 두 개를 딱 해서 빨간 걸로 행강편 전하고, 대금을 주식에서 사채로 전환 불가되는 거고, 그러면 토지 행질 변경 불가. 이 토지 행질 변경이 대표적인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놨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를 애워. 이걸 애운다고. 애우지 말고 요 보전행위, 요거는 그냥 감 잡아놓고, 그러면 요거 암기 사이를 팍팍 줄여놔야 돼.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중, 올해 박스 문제로 예상이 돼요. 박스 문제로. 세 가지. 자, 니은, 디귿으로 갖다가 다음 중, 권한이 변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조심해놓으라고. 그러면, 이용과 계량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이용행위가 뭔지, 그러면 이용행위가 수익을 깨는 행위, 수익을 깨는 행위.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는 게 바로 이용행위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계량행위다. 그러니까 이용행위가 뭐고, 그 다음에 가치행위가 뭔지. 그러면 여기 계량행위하고 이용행위가 헷갈리는 사람은 요 가치를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면 요 기억과 기억을 매치시키라고 생각이 안 나면. 계량행위는 요 기억 초성이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용행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오면 둘 다 헷갈려. 공부하는데. 객관식 면접은 뭐예요? 둘 다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설계해서 한번 여기에서도 저희가 읽을 때 지문도 한번 만들어 놓고 올해 여기 뭐예요? 여기 써놔요.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37회 기출 써놔요. 올해 몇이에요? 나봐봐. 올해 여기요. 여기.
믿는 사람은 합격하고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떨어질 거죠. 떨어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근원을 정하지 않는 대리근의 범위와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대리근을 읽어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기 계약 상황 대리 금지.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리근의 범위와 제한에서는 여기에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봐요. 자산 금지. 자산 금지. 자기가 쌍만 대리 금지. 그 다음에 공동대리라고 써놔요.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각자 대리.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 조문이 그러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행방편 전화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안 될 거 아니야. 반대했을 거. 그렇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출발할 때. 대리의 왕은 누구다? 본인, 여러분.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요거 행방편 전화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써요. 단순한 채무이행은 허락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원칙이죠. 그러면 원칙 저희가 그럼 하나 머리표를 붙여서 금지. 그러면 A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읽어봐요. 이거 한번 반대 해석해봐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 금지. 그럼 가서 다 정리된다. 그러면 여기가 생각된다 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지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요거 한 개죠. 이게 이제 뭐예요? 본인, 요거는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예요. 자, 우리 송표의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건, 제 제자예요. 자, 요 집이 뭐라는 거예요? 요 집이 3억짜리야. 3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중개업자가 대리인을 우리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요거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번 거야, 사실. 우리 중개업자가 돈을 버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요거 가지고 돈을 못 벌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자 감당. 자, 그럼 뭐냐면, 자, 본인이 3억에 집 팔아달라고 씨한테 대리인, 중개업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자기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계약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대리인이 그러면 중개업자가 누가 돼?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친척, 그 다음에 친척. 앞으로 뭐예요? 뭐다, 등기를 해놓거든. 등기는 그럼 몇 채냐? 38채예요. 38채. 그래서 대리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는 뭡니까? 요 3억짜리를 앞으로 해놓고 번티가 가능했거든. 이자가 싸가지고. 그래서 3억짜리 집을 사서 뭐예요? 매덕에 팔아. 6억에 팔거든. 그럼 번티가 되는 거야. 그럼 6억에 또 번티가 맞아요. 10이요. 사실 이게 실무상 번티라고 하는 거예요. 번티. 지금은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야죠. 뚝 떨어져서 자살.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은 거분 때문에 자살했고, 또 한 번은 뭐라는 우울증에 빠져서, 그러면은 소원이에요. 소원. 야간 소환명인데, 야간 소환명도 그 당시에는 한 50명이 됐으니까, 50명이 넘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요 사람이 난자인데, 갑자기 치킨을 몇 마리를 사왔어. 50개를 사와서 하나씩 주더래. 그래서 주더래. 그럼 뭐 주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다음날 자살이. 자살하기 전에는 어떤 행위가 있어. 뭔가 모르게 있어요. 그냥 뭐가 있어. 자살하는 그거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3월 며칠 1일날 가림질업점에다 저 앞에서 박정길전도 못 걸매더라고. 막 괴로워한다고. 제스처인 것 같아요. 자살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 웃어요.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웃죠. 그러니까 울증이 상당히 무서워. 자,
자, 또 하나 자살이 있어요. 또 하나, 어디에 있어요? 자, 창동에서. 자, 여자분이,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재산이 250억이야. 아, 250억 저를 주고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남편이 뭐예요? 원천적이에요? 의문적이에요? 원천적인가요? 그거는 뭐예요? 안 보내. 박해를 안 보내. 완전 감금이야, 감금. 감금이에요. 감금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공인중개사 준비하러 와서 너무 기쁜 거야. 기쁜 거예요. 1년 차에도 합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2년 차에 합격을 했어요. 뭐야?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뭐야? 합격하고 나서 합격했더니 또 그러더래. 그래서 양로법 그냥 구청에서 뚝 떨어진. 이게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워.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막 병 여러 가지 와. 우울증도 오고요. 나도 우울증이 나오고 떨어져도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뭐까지 와요? 합병이 와. 합병이. 그래서 고려법대 출신인데 시험에 10자는 안 떨어졌대.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데. 합병으로 죽어버렸어요. 합병이 있다는 거 볼 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합병 걸린 사람 많아요. 여기 항상 또 좀 분위기가 보이는 사람이 2-3명 돼요. 선생님이 되고. 자, 우울증이 보이는 사람 몇 사람이 돼.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 공인중개사 사람 잡아요. 그냥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일단 발을 얹었으면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이게 마약과 같아. 그게 뭐예요? 고시병이야. 마약과 같아요. 마약. 한번 시작했으면 무조건 따야 돼. 한번 시작했는데 안 땄다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 합병이 생겨요. 그러면 합병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도둑에. 중개사 단판을 자꾸 가서 발로 차고 왼쪽.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지. 근데 이 사람이 부탁해요. 뭐라고 해요? 언니나, 내가 내 집이 꼭 하나 집에 한 채 필요하는데 나한테 팔아라. 현찰은 지금 2억 7천이 있어. 한 3천 정도를 내가 뭐예요? 좀 대출을 받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사면 되니? 그랬더니 뭐예요? 본인이 허락했어 안 했어? 했어. 본인이 허락하면 다는 불가능. 거죠. 근데 이 사람은 3억에 팔아달라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뭐예요? 6억 그러면 자 그러면 6억에 사달라고 부탁을 하네. 그러면 양다리를 거쳐요. 자기가 쌍방 대리죠. 그럼 자기가 쌍방 대리 본인들을 해하거든. 안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잡아야 돼. 그러면 원칙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금지된다. 정리하고,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잊지 말라고. 이제 사람들은, 기존의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자꾸 기본서를 줄여나가야 돼. 정리를, 쓸데없는 것은 이렇게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본인의 허락 건강편찬안 하다. 자, 채무의 이행에는 어떤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단순한 채무 이행들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저거 보니까 뭐예요? 현재이가 도래한테는 등기 신청인. 요거 A 봐봐요. A. 기한 미도의 채무 이행 줄쳐놔요.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대물 변제, 갱제, 항변권이 부탁적 채무. 요거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안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봐봐요. 갱제. 갱제가 뭐예요? 여기 갱제가 있죠. 뭘까요? 자, 그 채무를 신채무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동일해야 안 동일해? 동일하지 않죠. 안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얘기해야 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법률행위 관해서. 자, 법률행위 관해서 당사자 상방을 배려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허락이 있다면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소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의 타겟이에요. 요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간선을 딱 그렇게 정하고 결론하지 못한다. 그렇게 있죠.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버리면 돼요. 자, 이제 시험장 관련 이렇게는 써야 돼요. 자, 결상관 대리권의 범위 제한이죠. 자산 건지 돼야 안 돼. 안 돼. A는 되죠.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또 두 번째는 완전한 채무의 얘기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잡아야 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요 파트가 그러면 잘 암기가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잘 암기가 안 될 거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 일단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시험은 문제풀이하면서 자꾸 깨져보는 거야. 깨져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싹 버리고 여기만 남겨도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죠. 자, 그러면 효과 관련돼서 그러면 적용범위 효과. 자, 124조 줄잖아요. 줄잖아요. 그럼 아까 이미대리 법정대리 보수 적용돼. 아까 실익이 됐었죠. 이미대리 법정대리는 법대리가라는 범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대리권 수행이 여기에서도 실익이 발생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거 읽어봐요. 요거 행강 변천화. 부권들이 문제가 발생. 근데 이제 출제요는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쌍방들이 금지 위반한 124조는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면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틀렸어. 무효가 아니라 읽어봐요. 부권들이 문제가 발생. 자, 이제 다 정리했네. 그래서 요거만 딱 정리 딱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딱 마무리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판례도 자주 출제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요 판례 이제 행강편을 땄잖아요. 부동산 입찰지역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1인이 2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 입찰 행위의 효력은, 자, 무효라는 거예요. 왜 무선성이 봐요? 여기 읽어봐요. 동일한 확률.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예요? 자, 입찰, 그러면 입찰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무효. 그렇죠. 자, 각자 대리인. 자, 대리인이 수인일 때 잘랐어요. 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자, 그러나 법률권은 수권에게 다른 바가 있다면 그때 걸어 있을 때는 걸어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봐봐요. 자, 공동대리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어때? X. 그래서, 그러면 공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의 원칙이 한다. 어때? X. 단서가 있어.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따른 정한 분에게 직자는 거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 조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예요. 행강편천할 각자 대리는 원칙.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또다시 이제 왔네요. 자, 취득, 변경, 성명. 성명에 대한 답변. 자, 자, 우리 이제, 오늘 간단하게, 자,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문제 3조. 벌써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요 조문을 보고 이렇게 지금 두 문제 측면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오면 꼭 확인해 줄 거라. 자, 읽어봐요.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공통소멸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왔죠? 임의대리에서만 소멸사유로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그러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는 대리권은 다음에 뭐예요? 어느 하나의 사유가 소멸한다. 그래서 영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야. 원인은 뭐밖에 없어? 사나, 발자, 대리는 사, 승, 하. 그래서 요거는 행강편천화예요. 요게 제일 장난을 많이 쳐. 자, 그러면 요걸 그래서 성이라고 사성파라고 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요걸 뭐라고 학년 쓸까요? 한정, 부견, 개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성년, 부견, 개시. 부견, 개시. 그 시험자는 눈에 안 들린다. 제가 그래 사법고시 한번 가서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성의 차이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사망, 대리는 사망, 2번, 3번 대리는 피한정 후견 개시, 4번에 뭐예요? 자, 피승 4번에 성년 후견 개시, 5번에 파산, 대리는 파산 이렇게 나왔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성년 후견 개시인가 한정 후견 개시인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약간만 이해가 서만 돼서만 읽어봐요. 성년 후견 개시. 이게 바로 성년 후견 개시야. 그렇죠? 약간의 감각이 있어. 눈동자로. 그러면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가. 이거는 성년 후견 개시는 그러면 실무사항은 뭐예요? 우리 연구 생각하죠? 연구 없다. 그렇죠? 연구는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게 바로 성년 후견 개시가 돼. 한정 후견 개시는 어떻게? 때로는 왔다가, 때로는 갔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봐봐요. 그러면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요런 파산, 그럼 틀렸죠?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건 본인의 사망, 이렇게 나온 거잖아.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 이게 아니죠?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요거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요거 조심하고. 자, 그러면 우리 사람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읽어봐요. 사선파.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서면사이죠. 자, 임의대리 아까 뭘로 줬죠? 수권행위. 그러면 수권행위가 뭔데? 세자로 왔지만 이 임자. 그러면 그 판사님이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임자를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권행위 처리 임의대리입니다. 그럼 판사님이 일이 다 올해 합격을 다 했어. 합격을 해서 일 처리가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럼 수권행위 종료되면 뭐예요? 오늘 철거에 임의대리인의 종료사유가 되는 거다. 그럼 문제에서 봐봐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인의 공통서면사유, 그러면 요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임의대리는 이행을 하라고. 무슨 장을 주죠? 임장. 그럼 두 개가 있겠네? 그러면 임장이 하나가 있고요. 임장을 다른 말로 뭐래? 수과대리의 처대죠. 그래서 문제, 일처리를 못하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일이 완료되는. 이미 완료되면 종료 부분이 돼. 그러면 임의대리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권행위를 처리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생각 편찬하죠. 법률관계와 종료. 그러면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 처리했죠. 요 두 개네요. 이거는 어디에서 발생하죠? 임의대리에서 발생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즘 그래서 이제 자, 집에 요즘 뭐예요? 대안이 뭐예요? 집에 매일 안 가요. 집에 딱 언제만 가요. 화요일 밤에 집에 가요. 일주일 하루 휴가가 있어. 나머지는 아버지 집으로 출퇴근합니다. 요즘 애 있어, 없어? 있어요. 애가 지금 휴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내가 오니까 뭐예요? 온 집안이 뭡니까? 뭐예요? 쓰레기장이야, 전쟁터야. 온 사방,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터는 두 분이 있어. 뭐가 있어? 괜히 허물을 맡아서 온 사방에. 그러니까 막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뭐예요? 화요일날 저녁에 저 인천 갔다가 저녁에 가는 거야. 뭐예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옷을 벗어놓고 이제 9시부터 청소하기 전에 땀 삐지 걸려서 청소 이제 해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쏙 들어오더라고. 또 아침에 또 갔을 때 뭐예요? 들어오고 나서 또 요렇게 열어보니까 뭐예요? 근데 요즘 애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 군대 가니까 뭐예요? 21세네요. 21세죠. 자, 21세. 지금 뭐예요? 저거 아버지 법정대리인이죠? 그러면 뭐예요? 21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법정대리 역할은 다 끝났어. 그래서 그게 법정대리 특별한 소멸사유다. 자, 그럼 그걸 찾아서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법정대리 특별한 소멸사유. 자, 그럼 요거 순간 편찬해야 되겠네요. 법정대리 특이한 소멸사유 찾아서 법률의 규정 현상 편찬하고. 자, 직권자 이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자, 그 자의 승년이 되면 소멸한다. 그렇죠. 승년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뭐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한번 희생해서 뭐 희생해요. 그냥 가서
자, 그러면 속옷은 저쪽 빨래통에 갖다 놓고 버리는 것은 저쪽 이제 정리를 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걸어놨다. 그러면 이제 저 아버지 역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막 하는 건 아버지 봐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봐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멸해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안 보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미 소멸은 이미지와 법정의 공통 소멸 사이, 본인은 것밖에 없어.